안녕하세요. 고강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일지 시작합니다. 45번째 사연입니다. 사라지는 젊은 교사들 뒤들은 학교를 떠나 어디로 향했을까?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교실에서의 현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때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으로 여겨졌던 교직이 이제는 젊은 교사들에게 탈출의 원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탈 원인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떠나는 이유와 그들의 새로운 길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영희 씨, 25세의 젊은 초등학교 교사는 2021년에 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꿈과 열정을 안고 교단에 선 그는 2년 차가 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상황에서 조 씨는 아이들을 배려하며 중재했지만 그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한 학부모는 조 씨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을 해왔고 학교에까지 찾아와 3시간 넘게 항의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었어요. 옆에 관리직 선생님들도 신규 교원이라 미숙하니 죄송합니다라고만 하시더군요. 아무런 도움도 없었어요. 조 씨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교사 개인의 문제로 여기지 말고 이를 해결할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혼자서 버티다 결국 질병휴직을 결정하게 되었죠. 조 씨는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교육의 현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교사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의대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사를 탈출할 방법으로 수능을 다시 치고 전문직인 한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을 택하고 싶었으니까요. 김철수 씨, 가명, 26세는 교사로서의 삶을 4개월 전 떠났습니다. 교대를 가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힘든 재수 시절의 경험이 그를 이 길로 이끌었고 주변의 긍정적인 반응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교사는 적당한 벌이와 안정성을 제공하고 적당히 시집도 잘 갈 수 있는 직장으로 생각되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한때는 최상의 선택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단순히 적당한 직장일 뿐입니다. 교사의 처우와 교권의 하락, 업무의 부담은 그를 더욱 좌절하게 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다른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사직을 떠나게 된 그는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습니다. 조영희 씨와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젊은 교사들이 직면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안정성과 경력 단절 없는 출산 창육 등 다양한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권 하락, 감당하기 어려운 처우,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젊은 교사들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교직의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현실적 문제와 함께 교사로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족이 그들을 절망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교사들이 희망을 찾아 떠나는 이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교사가 행복하지 않다면 교육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교사들이 떠나가는 이유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돌리지 말고 이를 해결할 시스템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행복과 만족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행복하고 교육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철수 씨, 26세, 교사로서의 삶을 4개월 전 떠난 이래로 그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의 교사로서의 길은 한때 뜨거운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했지만 현실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김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실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특히 문제를 가진 학생들, 즉 나쁜 손가락 같은 아이들을 위해 주말과 자투리 시간을 할애하며 애썼습니다. 학생이란 꽃이 꼭 제 앞에서 피진 않아도 좋았어요. 그래도 나는 양분을 줄 것이고 그 아이의 인생에서 언젠가는 내 노력이 빛을 발할 날이 오리라 믿으며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로서의 김 씨는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에게서 충분한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교사로서의 노력과 헌신이 눈에 띄지 않은 것은 물론 교직 내외부에서의 연대와 협력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교사로서 직업에 임하면서 지속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교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어려운 현실을 견뎌내면서도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시험을 치렀고 합격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교사직을 공식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교사보다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는 직업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MZ세대 교사들의 높은 이탈률에 대해 김 씨는 시대의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20년 선배 부장 선생님이 교권의 하락을 매년 체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MF 때는 안정적인 직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평생 직장 개념이 많이 사라진 추세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수택 씨, 지19세는 7년차 교사로서 교직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일해왔지만 교직의 현실에 지쳐갔습니다. 초임 교사로서 시 외곽 지역의 작은 학교로 발령받았던 그는 적은 교사와 학생 수로 인해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모든 학교에 배정되는 업무는 같지만 작은 학교는 맡을 선생님이 적다 보니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업무량이 엄청났습니다. 연차가 짧은 교사들이 부장 업무를 맡는 일도 빈번해졌습니다. 이 씨는 작은 학교에서 2년간 지내며 많은 업무를 맡았고 큰 학교로 옮기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0에서 30명이 넘는 학생들을 혼자서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비해 학급당 인원수는 줄어들었지만 교사가 해야 할 업무는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교사들이 과도한 기대감과 업무에 지쳐가는 상황에서 이 씨는 교직에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보육적인 면에서도 많은 기대를 받으며 훈육과 관련된 규제도 많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인생에서 이 직장에서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빠르게 의원 면직을 선택했습니다. 이수택 씨의 퇴직 소식에 주변 친구들은 그를 응원하며 퇴사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 젊은 교사들이 받는 부담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를 만류하기보다는 축하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퇴직 후 그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극단에서 배우로 서는 등 대학교 시절의 무대에서 느꼈던 해방감을 교직 생활에 대한 위로로 삼고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거나 강사 일을 하면서도 그는 남은 동료 교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와 이수택 씨의 이야기는 젊은 교사들이 왜 교단을 떠나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교직이 한때는 꿈의 직장이었지만 이제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열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직된 환경으로 다가옵니다. 이들은 교사로서의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직의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교실에서의 고된 싸움과 뼈아픈 경험들이 오늘날의 젊은 교사들을 교단에서 물러나게 하고 있다. 조용숙 씨, 30일는 올해 3월 교직에서 은퇴하며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신입교사로서 마주한 상상 초월의 시련과 그로 인해 교단을 떠나게 된 사연을 나누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교사로서의 꿈과 현실이 어떻게 충돌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조 씨는 교사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 이후 다소 불리한 상황에서 일하게 되었다. 특히 학폭, 학교폭력 문제는 모든 교사들이 기피하는 분야 중 하나였다.
이 문제는 노련한 교사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신입 교사에게는 더욱 힘겨운 도전이 되기 마련이다. 연차가 적은 신입 교사에게 학폭 업무가 주어졌어요. 중재하는 데에 쓰는 에너지는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조 씨는 학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과정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날이 선 학부모님들과 상담하며 중재를 하고 자해하는 학생과 범죄폭력 피해 학생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도 너무 안타까웠지만 제 스스로 소진되어가며 수차례 위경련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라고 회상했다. 조 씨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교육제도의 문제에서 찾았다. 그녀는 성장과 성적 중심의 교육 시스템이 학폭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가진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싶었다. 조 씨는 핀란드와 독일의 교육 방식에 대한 연구와 연수를 통해 새로운 수업 방식을 시도했다. 그녀는 경쟁 중심의 교육이 아닌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이렇게 교육을 하니 민원은 늘어났습니다. 학원 과제가 더 중요하다, 학습지를 왜 더 안 시키느냐는 등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환경과 접목된 수업을 시도했지만 교육의 새로운 방향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의 요구가 더 우선시되는 상황을 경험했다. 제 수업 방식이 주변의 반응에서 벗어나 튄다는 비판을 받았고 학부모님들께서도 기존의 방식에 대한 요구를 지속하셨습니다. 결국 시스템 안에서 열정과 진정한 교육을 실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조 씨는 교직에서의 열정과 꿈을 품고 있었지만 교실 내외부의 현실과 마주하며 그 희망이 점점 희미해졌다. 교직에서의 고된 현실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지면서 그녀는 결국 퇴직을 결심했다. 교사가 되기를 꿈꿨지만 젊은 교사로서 거대한 시스템 속에 매몰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병원을 전전하며 건강 문제와 마주하면서 교직에서의 길을 접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 씨는 환경교육 전문가로서 강의와 저술 활동을 하며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그녀는 교육이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다라며 성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삶을 꿈꾼다고 밝혔다. 조 씨의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경험을 넘어 한국 교육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계의 낡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거의 잣대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사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부모의 간섭 현상도 심해지면서 학교폭력 예방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생기면서 민원과 소송이 많아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교사들은 이제 단순히 교육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열정이 인정받지 않고 교직에서의 꿈이 무너지는 현상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조 씨와 같은 젊은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교직의 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의 고통스러운 결정은 교직 환경의 문제를 드러내며 그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시사한다. 교사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조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지 않는 현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교사들이 꿈꾸는 교육과 현실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정말 우울한 사연입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45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